고려 초의 확장과 통합 정책 계속해서 3. 고려 초부터 일반화된 성시와 본관. 아마 세계에서 성시 본관에 대한 예착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겠죠. 또 다른 나라 같으면 성이면 성. 근데 우리는 성시에 또 본관까지 따르는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은 아시는 것처럼 시조의 혈통이죠. 그 본관은 시조의 근거지입니다. 예를 들어 뭐 전주 이시 그러면 이시는 이시 집안의 혈통, 전주는 이시 집안의 시조가 전주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죠. 그게 본관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성시가 고려 때부터 일반적으로 사용됐다. 이 말은 고려 때부터 처음 시작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라 말기에 중국과 교류하면서 처음 성시를 만들었으며 실제 성시 자체가 본관도 그렇지만은 중국 모방한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신라 때는 벼슬을 한 사족 중심, 아주 왕족과 귀족 일부만 성시 가졌고 일반 백성들은 아예 성시가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없고 그랬죠. 그냥 편하게 뭐 돌시에, 마당시에 뭐 그런 거죠. 그러다가 고려 때 비로소 중국 시족 제도를 모방해서 성시 반포하면서 일반 사람들도 성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고려 때부터 성시를 갖게 되었다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고려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성시를 갖게 되었다. 그게 아닙니다. 신라 때는 정말 소수의 성골, 진골 그 일부만 그러다 고려 때부터 좀 더 확산해서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태조왕건은 고구려의 맥을 잇는다는 뜻에서 나라 이름은 고려로 했지만 실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또 성씨는 통일 신라 제도를 이어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고려의 호족도 고구려, 구고구려 그렇죠. 지역의 호족들 세력도 통합할 필요가 있었고 또 신라를 이은 고려 그 신라를 완전히 무찌르고 신라를 뒤엎고 새로운 나라 세운다. 그러면 옛 신라 지역의 호족이라든지 백성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래서 신라를 완전히 뒤엎는 그런 게 아니고 계승한다는 의미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지역의 호족 세력뿐만 아니라 신라 왕실과 귀족도 함께 끌어들여서 세력도 확장하고 정통성도 이어받고 그런 정책이 바로 태조왕건의 정책이었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견훤이 먼저 후백제 세우고 궁에 후고구려 세웠죠. 그러다가 태봉 마진으로 이름 바꾸고 그런 후에 왕건이 궁에 대신에 고려를 세웠죠. 그랬는데 실제 궁에는 신라 왕실 출신 왕자라 그럽니다. 왕실 안에서 왕위 다툼, 왕권 다툼 그런 것 속에서 바로 어린애를 죽이려고 버렸는데 성 밖에 있던 궁녀가 어린애를 받아서 도망갔죠. 그 받는 과정에서 손가락이 눈에 찔려서 이렇게 애고가 되었다. 뭐 그런 어쩌면 신화 같은 설화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만큼 신라 왕족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출생 배경이 있고 성장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궁예에게는 신라 왕실에 대한 적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경주를 이미 망한 나라다. 멸도 그런 식으로 무시하고 심지어는 뭐 신라군과 싸웠다 그러면 그대로 막 뭐 무참하게 죽이고 그런 게 있었죠. 또 견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견훤 경주를 본토로 공격했습니다. 본토 공격해서 경양을 죽이고 그 부인을 겁탈하고 그러고 나서는 경순환을 세우고 물론 자기가 아예 그냥 임금이 될 수도 있었지만은 여론의 반발, 역풍 때문에 그러진 않고 돌아왔죠. 그 때문에 역시 신라 사람들의 아주 적대감이 많았습니다. 그 반면에 왕건은 그렇지 않았죠.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 다 포용하는 포용정책. 그 포용정책의 일환이 성시 본관과도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삼국사기 삼국사 기록에 보면 바로 신라 성시 시조. 성 중에 제일 우리나라 성시 중에 가장 오래된 게 박혁거세. 그래 보시면 되겠죠. 그 혁거세가 있고 그 혁거세를 왕으로 세웠던 육촌들 이정, 최, 손, 배, 설 이런 사람 성 갖고 그 이후에 뭐 석탈해, 김할지 등의 성이 시작됩니다. 삼국사에서는 혁거세의 경우 뭐 혁거세 이것도 뭐 지난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 박혁거세 그랬죠. 신라 육촌들이
지도자를 세우자. 그렇게 의논하는 중에 멀리 보니까 어떤 서기가 있어 찾아갔더니 나정이라는 우물 옆에 백마가 알을 하나 보호하고 있다가 이 육촌들이 가니까 백마는 하늘로 날아갑니다. 그 알에서 나온 게 혁거세라 그랬죠. 그냥 이름 혁거세입니다. 혁거세인데 혁거세는 아마 한자 이름이죠. 빛날 혁자 그런 거 보니까 한자 이름 같은데 혁거세를 또는 불구네라고 했다 그럽니다. 불구네는 어찌 보면 한자로 써 있지만은 이두문자로 보면 되겠죠. 얼굴이 불그레하다. 자, 그래서 알 자체가 불그레하다기보다는 선도 수련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으면 온몸에서 광채가 나듯이 얼굴이 불그레하지요.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마 그런 사람,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 혁거세가 탄생하는 그 알 크기가 방만했다. 그래서 상공유사에서는 그래서 박씨가 되었다 하는데 저는 방만하다고 박씨라기보다는 밝다, 밝음, 그 박자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석탈의 경우는요. 오히려 박씨나 김씨에 비해서는 석씨가 좀 적은 편이죠. 적은 편인데 어쨌든 박씨 다음에 석탈이죠. 이 석탈의 경우는 역시 이제 용성국에서 왔다는데 그 용성국이 어딘지는 잘 모릅니다. 동서쪽이다 그 말 그대로 믿으면 울릉도 쪽에 있는 그쪽이 아니냐 그러기도 하고 추측일 뿐입니다. 어쨌든 그쪽에서 왔는데 처음에 가락국에 먼저 옵니다. 먼저 왔는데 이미 가락국에는 김수로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왕한테 내가 왕이 되려고 당신의 자리를 내가 뺏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김수로왕이 그러면 나와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대가 이기면 물려주겠다. 그랬습니다. 도술 대결입니다. 그 석탈이가 즉시 딱 매로 변하니까 김수로왕은 독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석탈이가 참새로 탁 변하니까 김수로왕은 새매가 됩니다. 그걸 보고 바로 석탈이는 졌소 그럽니다. 그렇죠? 매는 독수리한테 끽소리 못하지요. 참새는 새매한테 끽소리 못합니다. 그럼 석탈이가 그럽니다. 실제 마음만 먹었다면 독수리가 매를 잡아먹을 수 있고 새매가 참새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왕께서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대왕의 인품이 나를 살려준 것이다. 감히 이런 분하고 내가 어떻게 왕자리를 다투겠느냐 하면서 떠납니다. 떠난 후에 다시 경주 근처로 왔는데 노파가 말해요. 고설화와 요설화가 또 두 개로 나눠지는데 이미 가락국에 왔을 때는 이미 성인이 되어 온 거죠. 근데 경주 쪽에 왔을 때는 그냥 알로 옵니다. 알로 오는데 배에서 이제 표로한 배처럼 이제 떠내려오니까 마을에 노파가 하나 보니까 그 배에 까치들이 꽉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는데 그걸 보고 저기 웬일이냐 싶어서 가봤더니 그 배 속에 보니까 큰 괴짝이 있었는데 그 괴짝을 열어보니까 아래서 애가 하나 나오고 또 금은보화와 시중을 드는 노비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 석탈이를 데려온 노파가 집에 데려와서 한 일주를 잘 보살피니까 비로소 그 애가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용성국의 왕자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제 어머니하고 애를 못 낳아서 그러다가 그냥 하늘에 빌다가 겨우 낳은 게 알인데 흉측하다고 버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떠내려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좀 커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경주 토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보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제 좀 지방 세력인 호공, 조정 대신이라는 호공집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반달형이라 했는데 지금 반달성, 반월성 근처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반달형의 지형에 있는 호공의 집이 아주 쉽게 말해서 명당이다. 그래서 이 석탈이가 이제 음모를 꾸밉니다. 몰래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마당에다가 숯과 숫돌을 탁 묻어놓습니다. 그렇고는 어느 날 가서 이거 우리 집이다. 우리 원래 선조집이다. 그러니까 이 호공 기가 차죠. 시퍼런 애가 와서 잘 살고 있는 집을 자기 집이라고 우기니까 결국은 관가에 가서 결국 소송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결 내리면서 그럽니다. 네가 옛날에 너희 조상집이라는 증거가 있냐? 그러니까 석탈이 그럽니다. 원래 우리 조상은 대장쟁이였는데 그래서 우리 집 마당에 대장쟁이 흔적이 있다. 숫돌과 숯 같은 게 있을 것이다. 팠더니 나오죠. 참 그게 옛날입니다. 그게 증거라고 결국은 집이 석탈이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왕이 알고 아주 똑똑하다고 바로 후계자로 삼습니다. 어찌 보면
사기친 거죠. 부동산 사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탈해를, 왜 석탈해를 하게 됐냐. 옛날에 그렇게 호공집을 아주 묘한 술책을 써서 빼뜨린 그런 거. 그 옛날 옛 석자를 써서 석탈해다. 그래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은 바로 석탈해가 알로서 배 타고 올 때 그 배에, 노파가 볼 때 배에 까치들이 꽉 있더라. 그 까치가 한자로 까치 작자 요거죠. 요 까치 작자에서 세조자 요거 딱 떼내면 석자가 됩니다. 그래서 석시가 되었다.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름이 탈해인데 딱 뒤집으면 해탈이죠. 역시 석탈에 아래서 깨어났다는 자체가 선도서라. 어째 보면 박익계시와 똑같이 큰 깨달음을 얻었다. 어둠의 장막을 깨고 나왔다. 어둠의 장막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김할지 마찬가지입니다. 김할지도 역시 이제 신라의 귀족들이 어떤 이제 몰래는 어떤 사람이 조정에다가 신고한 걸 이제 왕족과 귀족들이 가서 보니까 시림에 서기가 있어서 가보았더니 거기에 금괴가 있었다. 금괴 속에 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금괴에서 나왔다고 해서 금씨, 김씨. 근데 금씨, 한자로 금인데 왜 김이라고 발음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근거를 못 찾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죠. 또 역시 아래서 나왔는데 그 김할지가 나왔던 금괴에 있었던 그게 원래는 시림인데 거기에 흰 닭이 울고 있었다고 해서 닭개로 바꿔서 오늘날 계림, 경주 계림이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박씨, 석씨, 김씨가 시작된 이야기가 나오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신화 설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신라 육촌들, 어찌 보면 석씨, 김씨보다 먼저 신라 육촌들의 성이 부여됩니다. 바로 3대 유량 때 6총장, 그러니까 박역거씨를 지도자로 세웠던 그 6촌장들한테 알천 양산촌에는 이씨, 돌산 고천에는 최씨, 무산 대수촌에는 손씨, 취산 진지촌에는 정씨, 금산 가리촌에는 배씨, 명활 고야촌에는 설씨. 자, 그래 친다면 한국의 성씨는 박씨가 제일 먼저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씨, 최씨, 손씨, 정씨, 배씨, 설씨. 그 이후에 석씨와 김씨 시작되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고려근관 왕건. 왕건을 왕씨 성인 줄 처음부터 그렇게 된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원래는 왕건이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었는데 그걸 이제 밝혀낸 사람이, 자세하게 처음 밝혀낸 사람이 충렬왕 때 대학자였던 이재현입니다. 이 양반이 고려 의종 때 김관희가 편찬한 편년통록, 이 책은 지금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해지지 않는데 고려사에 종종 인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편년통록의 왕건의 족보에 대해서 김관희가 이야기하기를, 태조와 세조, 이제 태조가 임금이 됐으니까 아버지도 세조로 이제 추존해 주는 겁니다. 추존. 궁예를 섬겼는데, 궁예는 원래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 그렇죠. 관심법. 그래서 뭐 대번에 뭐 누가 기침을 했어. 요즘 뭐 인터넷에 보면 그런 거 떠돌아다니는 우스개 유머 많이 있는데 바로 그런 시기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 밑에서 성을 감히 왕시성을 썼겠나. 실제 왕건이 진짜 그런 의심을 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예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너도 반역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니까 왕건이 아닙니다 한번 부인하지요. 부인하는데 옆에 있던 다른 장수가 있다가 뭐 갖고 있는 걸 뭐 떨어뜨린 척하면서 무릎을 꿇고 슬쩍 왕건한테 살짝 귀뜸합니다. 시인해라. 시인 안 하면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리고 왕건이 죄송합니다. 잠시 그런 마음 품었습니다. 했더니 궁예가 껄껄 웃으면서 역시 왕건은 정직하도다. 그렇죠. 그 궁예, 그런 궁예 밑에서 성을 감히 왕씨를 썼겠나? 아니다. 그냥 이름이지 성이 왕이고 이름이 건 아니다. 그렇게 본 사람이 이재현입니다. 바로 김관희는 왕건이 일찍부터 왕시성을 가졌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것을 이재현이 비판한 겁니다. 또 고려사에 보면 도선이 왕건의 아버지 용건에게, 뭐 나중에 이제 왕건이 임금이 되고 나서는 이제 용건도 왕융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용건한테 나중에 귀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낳으면 왕건이라 해라. 이름을 왕건이라 해라 그랬습니다.
실제부터 원래부터 아버지가 왕씨였다면 이름을 건이라 해라 그랬을 건데 왕건이라 해라. 그걸 봤을 때 왕건은 왕씨 성의 건 이름이 아니고 처음부터 왕건 이름이라는 겁니다. 또 왕건의 아버지가 용건이라 했는데 용건의 아버지가 작제건입니다. 할아버지 작제건, 그 밑에 용건, 그 다음 왕건, 건자 돌림이죠. 요즘은 같은 돌림이 형제간한테 쓰는데 옛날에 성이 없을 때는 같은 혈족끼리 이런 돌림자를 씁니다. 그래 볼 때 용건, 왕건, 용건, 작제건은 다 이름이지 성이 아니다. 왕건은 처음에 성 없었다. 그래 보는 겁니다. 또 고려사에 아까 말씀드렸죠. 편년통록, 바로 김관희가 쓴 편년통록이 종종 인용되어 있는데 이 편년통록에 김관희가 왕건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당나라 숙종 황제가 태자 시절에 그 당시 통일신라 시대겠죠. 그때 우리나라 송악동이 왔는데 이 송악도 처음부터 송악이 아니고 왕건의 조상이 풍수지리가 말 듣고 이름을 송악으로 고친 겁니다. 예, 송악에 잠시 왔을 때 보육이라는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그 보육의 딸 진이와 동침했다. 이때 아이가 임신되었는데 꿈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 예언하기를 삼건이면 동국 제왕이라. 건자가 3개 나오면 동국의 제왕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건자 3개 쓰면 왕이 된다 했는데 작제건 자체가 작제건, 그렇죠. 왕을 만드는 그런 이름이죠. 바로 그래서 작제건이 되었다. 그래 말하는데 이게 김관희가 말하는 왕건의 족보입니다. 여기서 작제건부터는 확실하죠. 작제건이 할아버지고 용건이 아버지고 왕건입니다. 근데 그 위로 보면 그렇죠. 작제건의 아버지 쪽이 아니고 어머니 쪽이죠. 어머니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외가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부터는 또 본가 쪽으로 가죠. 그걸 역시 이재현이 비판합니다. 실제 바로 북의 혈족으로 쭉 간다면 당 숙종부 등의 아버지가 누군지 할아버지가 누군지 해야 되는데 어머니 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다시 또 북계로 가고 이게 말이 되냐 그렇게 비판하는데 아마 이게 왕건이 당나라 왕실의 피가 흐른다 이걸 좀 나타내기 위해서 꾸민 거 아니냐 그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실제 당나라 숙종의 후예다라면 당연히 숙종의 아버지가 누구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게 보는 게 어쩌면 이재현이 비판한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태조왕건은 자신을 도와 고려 금관 1등 공신, 홍술, 삼능산 그러기도 하고 그냥 능산 그러기도 하고 백옥삼 그러기도 하고 그냥 백옥 그러기도 하고 복사기 역시 그냥 사위인데 이 4사람 그렇죠. 1등 공신입니다. 나중에 태조가 왕건 나라 세우고 나서 1등 공신으로 부여한 사람이 딱 4사람입니다. 그렇죠. 궁예가 폭정을 저지르고 막 그러니까 그 중에서 민심이 이미 돌았었고 가까운 장슬로 돌아섰는데 그럴 때 이 4사람이 왕건한테 건의한 겁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났죠. 거의 무혈 입성한 겁니다. 왕건은 그대로 그냥 싸울 여력도 못 되고 주변의 장수들이 다 왕건 쪽에 가버렸으니까 그 왕건 쪽에 간 주동자 4사람이 1등 공신인데 그 사람 나중에 태조가 임금이 되고 나서 성을 내립니다. 성과 이름도 내리다시피 했죠. 홍술 대신에 홍유, 또 삼능산, 능산이 그랬는데 신순겸. 이 신순겸이 역시 1등 공신이기도 하지만 정말 충신이었죠. 왕건이 최대의 패배가 되었던 견훤과의 싸움에서 패배가 되던 팔공산 전투에서 거의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견훤한테 포위해서 전멸할 위기에 놓였을 때 이 신순겸이 그 당시에 능산입니다. 능산이가 왕건의 임금의 옷을 대신 입고 대신 싸우고 죽습니다. 그때 왕건은 거의 홀로 도망가다시피 했죠. 그 왕건한테는 정말 큰 은인이죠. 그래서 신순겸, 이 바로 성과 순겸의 이름도 같이 내립니다. 오늘날 평산신시의 시조입니다. 그리고 백옥삼한테는 배현경, 복사기는 그냥 사기일 겁니다. 사기인데 복시성을 내려서 복지겸. 그래서 우리 보통 역사책에서는 홍유, 신순겸, 배현경, 복지겸 4사람이 추대해서 왕건 임금이 되었다 하는데 임금되고 나서 내린 이름입니다. 성과 이름.
또 그 당시 강릉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호족 김순식이하고 또 발해에서 망명한 태자 대광현한테 다 왕시성을 줍니다. 그래서 김순식이 왕순식이 되고 대광현이 왕광현이 되고 그렇게 바뀝니다. 이제는 태조는 왕건이 개국 초에 측근들 세를 모으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고마워서 뭐 공신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런 유화정책 일환으로 세왕조 수립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한테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 호족들, 중앙과 연결되는 호족들에게 성씨를 하사했다는 겁니다. 이 책은 모건문고에서 지금의 안동권씨 유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 안동권씨 원래 이름은 김행입니다. 이 얘기도 지난번 각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왕건이 견훤한테 거의 포위되다시피 해서 전멸할 위기에 놓였다가 9.4.1시에 살아나왔던 전투가 803 전투라면 그 위에 또 완전히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가 고창전투. 안동의 옛날 이름입니다. 고창전투인데 여기서 이제 모건 이색은 고창을 그 당시 복주라 불렀다 뭐 해서 복주라 그럽니다. 복주인데 거기서 싸울 때도 역시 왕건이 견훤한테 쉽게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오랫동안 싸워도 계속 오히려 좀 밀리고 그럴 때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로 태조 왕건의 최고의 명장 유금필이 싸우지도 않고 물러날 계획을 짜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금필이 돌격대를 구성해서 막 돌파해 나갑니다. 그래서 전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바뀌기 시작할 때 방관하고 있던 안동 지역 호족들이 그렇지 않아도 견훤에 대해서는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 안동지방 호족들은 그래도 경주 왕실의 은혜를 좀 받고 사는 사람이라서 경주 왕실 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견훤이 경주에 쳐들어가서 경유왕을 죽이고 부인을 겁탈하고 경수랑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견훤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던 차에 전시가 왕건한테로 바뀌는 걸 보고 안동 호족들이 바로 왕건을 도웁니다. 그 바람에 극적으로 역전이 돼서 고창전투에 대승을 거둡니다. 그 대승을 거두고 나서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네 사람 중에서 김행에게 성을 권씨라 줍니다. 이 권씨가 오늘날 권자 그러면 권세 권자 많이 쓰죠. 근데 권세 권자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쓰는 말은 이 권자가 저울추 또는 이제 대소를 분별하다, 뭐 분별하는 거 그런 권자입니다. 왜 하필 이런 걸 줬나 하면 안동지방 호족들이 대세를 잘 판단해서 나를 도왔다. 그래서 권자 주는 겁니다. 살짝 이제 옆길로 나가지만은 맹자에 보면 권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오는 게 뭐냐면 맹자, 공자를 이어받은 유학이죠. 유학이니까 어떤 다른 학자가 맹자를 비판해서 그럽니다. 유학에서는 남녀를 유별한다. 요즘 뭐 남녀 질체 부동서 그건 나중 나온 말이지만 그 당시도 유학의 입장에서는 남녀 분별, 남녀 유별하는데 그렇다면 형수가 물에 빠졌다면 어쩔래? 일부러 이제 궁지에 모는 질문을 한 겁니다. 그때 맹자가 그럽니다. 남녀가 유별하는 건 예고, 형수가 물에 빠질 때는 당연히 건져줘야 된다. 그것은 권이다. 그 말을 씁니다. 그 권이 요건하고 유리와 비슷한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그냥 두고 본다면 남녀 유별이라고 형수 물에 빠져 죽는데 놔둘 수 있나? 말도 안 된다. 그때 맞게 행동하는 거. 그때는 당연히 형수라도 껴안고서 건져내야 된다. 그렇죠. 그와 같은 권자. 그런 의미에서 권자를 준 겁니다. 또, 이 김행뿐만 아니고 같이 거들었던 호족. 여기서. 안동이라는 이름도 원래 고창인데 안동으로 바뀐 이름도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전시가 바뀌었다. 동쪽이 편안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안동이라는 이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같이 도왔던 호족들, 김선평, 장정필, 이 사람들도 성이 없었다가 이때다가 성을 줍니다. 성을 주는데 김행과 더불어 김선평, 장정필 이 사람들이 오늘날 안동권씨, 안동김씨, 안동장씨의 시조입니다. 요 세 사람들의 시조 사당이 바로 안동태사묘입니다. 고려 개국할 때 성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고 성 주는 자체가 안에 자귀를 주듯이 그렇죠. 오늘날 정부에서 큰 좋은 일 하면 주는 게 바로 훈장이죠. 그 당시는 훈장제가 없으니까 훈장보다 더 효과 있는 성을 하나 주면 그야말로 뭐 자손대대로 그 성을 따르는 뭐 임금한테 받은 영광으로 알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방 호족 세력 유대에
포용 정책의 일환이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또 한편 태조가 성을 주는 거, 성을 하사하는 데는 미워서 준 성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동국여지 성남이 나오는데 태조왕건이 나라 세울 때 세운 뒤에 반란이 계속 좀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목천, 이 목천이 천안 근처 목천이 두 군데 있습니다. 천안 바로 옆에 목천 하나 있고 공주 쪽에 목천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공주 쪽 목천일 것 같아 보이는 게 그쪽 지역에서 반란이 좀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워서 그 사람들 우가, 마가, 상가, 동가, 장가 이처럼 이 우가 소자, 그렇죠? 말맞자, 코끼리 상자, 돼지 돈자, 노루장자, 짐승성을 막 줬다 그럽니다. 여기에 목천이 아마 훈요 10조에서 나오는 거 조항 중에서도 뭐 차령 이남과 공주강 외에는 등용하지 마라. 그게 고려 세우고 난 이후도 반란이 주로 일어나고 끊임없이 이제 왕건의 말을 잘 안 듣는 궁예의 후예들이 그대로 남아서 말 안 들어서 왕건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아마 목천지방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막 성도 그렇게 막 내리고 그랬다 그럽니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성이라고 나중에 후손들은 소우 대신에 요런 문자로 바꿉니다. 코끼리상 대신에 요런 상자로 바꾸고 돼지돈 대신에 요런 돈자로 바꾸고 노루장자 대신에 요런 장자로 바꿨다 그럽니다. 물론 이분들이 나쁜 성이다 그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단지 왕건에 대항해서 끝까지 항복 안 하고 왕건이 미웠다 이겁니다. 또 성은 등장할 때부터 신분 표시하고 또 심지어는 고려 광종 때 아시죠? 과거제 후주 쌍기에 귀화해 와서 그 쌍기가 건의해서 과거제가 시작됐죠. 과거제 시작될 때 성이 없으면 과거 응시를 못합니다. 그 당연히 성이 있다는 자체가 신분 표시다 그래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1대 문종에 가서는 아예 그냥 단순한 성뿐만 아니라 집안 조상 내력이 적힌 세계 옛날 족보 그게 있어야만 과거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또 24대 원종 때 가서는 과거 시험 칠 때 성과 본관도 쓰고 심지어는 아버지, 할아버지, 외조부까지 정조부에 외조부까지 4사람을 다 썼다 그래요. 요즘은 시험지 쓸 때 답안지 쓸 때 성 쓰고 그러면 시험관이 딱 보고 체크하기 때문에 오히려 성을 감추고 이름 감추게 하죠. 그때는 오히려 성과 족보 그런 걸 따진다 그럽니다. 심지어 그게 없는 사람은 가짜로도 쓰고 그럽니다. 어찌 보면 신라 말에 성골, 진골 중심이었다가 드디어 성골, 진골 못지않게 지방의 세력을 떨치기 시작한 게 호족이라 그랬죠. 그 우리나라 호족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장보고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장보고가 원래 진짜 이름 아니죠. 이름 아닌데 중국 가서 당나라 가서 벼슬을 하려 보니까 이름이 없고 성도 없으니까 성 하나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장씨가 되고 보고가 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옛날에는 성 없으면 과거 시험을 못 치고 그랬기 때문에 성이 있다는 자체가 또 본관에 있다는 자체가 신분 표시였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 족보라 그러면 막 죽고 한마디로 죽고 못 살죠. 그런 말도 있잖아요. 피난 갈 때 쌀은 안 짊어지고 가도 족보는 짊어지고 간다. 물에 빠지면 자기 마누라는 안 건져도 족보는 건진다. 오죽했으면 이런 말이 우리나라에 나왔겠다는 겁니다. 이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족보, 성과 본관에 대해서 애착이 많다는 겁니다. 또 이제 성뿐만 아니라 본관도 중시하는 이 본관도 고려 때부터 시작됩니다. 성씨는 신라 때부터 시작되다가 고려 때부터 좀 확대됐고 본관은 아예 고려 때부터 시작되는데 중국 서경에 따르면 토성을 주는 것은 일정한 토지를 주어 나라 세우게 하고 성을 주어 종족을 세우게 하는 것이다. 토지, 토, 또 성을 주는 성입니다. 바로 토는 결국 지역을 주는 거고 성은 혈연 강조하는 거죠. 성이 성씨라면 토가 본관 그런 부분이겠죠. 이게 중국의 서경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그래서 중국에서는 고대부터 춘추전국 시대도 마찬가지죠. 황제가 제후에게 일정 지역에 땅을 주면서 그 땅 이름을 줍니다. 그 땅 이름이 곧 그 땅을 다스린 제후의 성이 되고 그래 왔던 겁니다. 태조왕건 역시 성을 주는데 성을 주면서 태조왕건이 성을 주면서 본관도 준 건 아닙니다. 아까 안동권 씨 유래 이야기했지만 권씨라는 성을 줬는데 성을 주면서 또 그 지역 안동,
지배권을 줍니다. 그게 사폐지입니다. 그래서 나중 사람들이 본관 만들 때 안동에 살았으니까 안동권씨, 안동장씨, 안동김씨 그렇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떤 학자는 태조 왕건이 성과 함께 본관을 줬다는데 그건 아닙니다. 어떤 고려사 기록에 봐도 본관 준 기록은 없습니다. 성을 주로 하사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왕건은 사폐지, 바로 귀족이나 호족들한테 그 지역 운영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 사폐지 중심으로 본관, 그래서 본관이 다 지역 중심이죠. 전주이시, 뭐 나주 무슨 시, 뭐 주로 그렇죠. 뭐 경주 김씨, 그리고 또 광산 이시, 주로 막 지역 이름을 딴 게 사폐지 중심으로 본관 제도가 고려 때 태조 이후에 정착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또 이런 성을 받은 지방 유력층을 백성이라 그랬답니다. 우리 백성 그러면 일반 국민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한자 그대로 백성, 100가지 성, 그러니까 백자는 우리 고대에서 백자는 꼭 100백자, 딱 100가지가 아니고 아주 많다. 그런 거죠. 백약이 무효다. 뭐 그런 것처럼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 번 들어도 뭐 백약, 수많은 약 그런 뜻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 성들, 여러 성이라 하지만 귀족들한테만 그 당시에는 갔죠. 성이 있는 여러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고려 때 귀족에 속했던 그 지방 유력층들입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조선 때 와서는 일반 백성 그렇게 된 거죠. 태조의 토성분정 정책은 당나라 제도 모방, 그렇죠. 심지어는 뭐 서경부터 그런 게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그 서경부터 나오던 게 춘추전국 시대 때 거의 일반화되다시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던 걸 이제 고려도 그걸 모방해서 처음에 세력을 얻기 위해서 지방 유력 인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과 또 사폐지를 주고 또 신라 왕실과 정통성을 잇기 위해서 신라 왕실과 귀족들에게도 그만한 성을 주고 또 사폐지를 인정하고 그랬던 겁니다. 결국은 고려 초에 그야말로 수많은 지역, 실제 고려가 통일이 됐다 할지라도 통일되자마자 딱 중앙집권이 된 게 아니죠. 그래서 지방 유화정책, 세력 확장 그런 가운데 성과 사폐지 정책이 있었다. 그게 토성분정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단순히 성과 본관을 주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전쟁하고 뭐 후삼국이 싸우고 하던 그걸 이제 끝내고 큰 대통합을 위한 바로 태조 왕건의 슬로건이 사만일통이었죠. 그 사만일통의 큰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을 주고 또 본관의 기원이 된 사폐지를 주었다. 그래 보면 되겠죠. 일종의 고려판 사회통합정책. 예, 이게 고려 초의 지도인데 실제 경상도라는 말이 경주, 상주 이름 따서 경상도입니다. 그 경상도 지역의 성은 중에서 이제 경주는 경주김씨, 경주채씨, 뭐 상주는 상주이씨, 뭐 그런 식입니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전주와 나주, 앞자 따서 전라, 그 전주이씨, 나주, 뭐 나주도 그 당시 왕건이 고려 통일할 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자리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따온 겁니다. 고려 초부터 이렇게 성과 본관이 일반화되었지만은 그래도 조선시대에 들어서도 성씨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조선 건국할 때 심지어는 그렇죠. 고려 실제 그게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렇다 그러기도 하는데 이성계 입장에서는 고려도 포용해야 되는데 그렇죠. 왕건이 바로 고구려 신라 포용과는 조금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이성계 때는 고려 왕실, 고구려 왕실이 아주 반대 세력이 심했죠. 그야말로 뭐 두문동, 아예 그냥 조정의 대신들도 두문동에 나가서 이시정부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정도였죠. 반발 세력이 왕건이 통일할 때보다도 이성계 조선 세울 때 더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씨들을 탄압하고 고려 귀족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개성 주변에 살고 있던 왕씨들이 흩어져 잘못하면 죽으니까 흩어져 뿔뿔이 흩어지면서 왕시성을 쓰면 또 죽으니까 성 자체를 버리기도 하고 살짝 바꾸어서 왕자 위에다가 사람 인자 넣어서 전시한다든지 왕자에다가 점 하나 찍어서 옥시한다든지 그렇게 좀 바꾸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성이 더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 15세기 초 태종 때는 심지어는 조정 대신 중에서도 성이 없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16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조선시대 전체 인구 중 성 가진 사람은 10% 정도. 그래서 어떤 학자가 쓴 책에는 그럽니다. 오늘날 성씨 본관의 또 호적의 90%는 가짜다. 그런 말 하기도 합니다. 조선 초 성이 있었던 사람은 10%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90%는 그 이후에 만들어낸 거다. 그런 뜻으로 그런 책을 쓴 것 같아요. 17세기 후에 성 가진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정부가 재정이 탕진된 겁니다. 그 재정 확보를 위해서 돈 받고 공명첩을 팔았어요. 공명첩이 돈 받고 벼슬 파는 거죠. 실제 벼슬 파는 거는 뭐 예나 오랫동안 뭐 중국인 한국인 오랫동안 있었지만은 특히 임진왜란 때 아주 많았습니다. 재정 확보를 위해서. 그때 벼슬 팔면서 성도 같이 벼슬을 하려면 성이 있어야 되니까 성이 같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17세기 후반에서는 20%가 성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19세기 가서는 50% 넘다가 아예 19세기 후반에서는 70%가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1894년 고종 때 갑오개혁 일어나면서 신분 계급을 타파하면서 이제 성 없는 천민들이 싹 없어지고 다 성을 갖게 되고 그러다가 1909년 새 민족법이 시행되면서 오늘날 주민등록법 비슷한 겁니다. 그거 시행되려면 당연히 성과 이름을 그렇죠 등록을 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때 본관도 같이 갖고 성 없던 사람들도 한꺼번에 막 성과 본관을 갖죠. 이러다 보니까 별일이 다 생겼는데 어떤 거냐면 성 없는 사람이 그렇죠 뭐 경찰서 또는 뭐 주로 이제 호적 담당 서기 그런데 가서 성본관 네 안동건 씨 해주십시오. 전주희 씨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해줬답니다. 물론 이제 그 서기나 담당 경찰이 자기 성하고 같으면 안 된다 그랬겠죠. 그렇게도 했겠지만은 뭐 그러지 않을 바야 그렇죠. 주로 이제 자기 심지어는 천민으로 있다가 자기 상전의 성을 따고 본관도 따고 그러면서 성을 받기도 한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나라 많은 김씨, 박씨, 이씨 이런 성을 대거 따갔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좀 명문 집안 이왕이면 성 새로 만들 때 이상한 성 만들면 그러다가도 오랫동안 천민으로 천대받았는데 그렇죠. 이때 바꾸자. 좀 좋은 성 많이 땄겠죠. 자 그래 보면 좀 좋은 성 명문 뭐 족보가 좋고 뭐 그런 집안일수록 좀 가짜가 좀 많은 그럴 수 있겠죠. 뭐 이건 어떤 추측이지만 그 당시 분위기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일부러 뭐 희귀성 그런 성을 잘 안 땄을 거니까 그렇겠죠. 2000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성씨 보면 286개인데 그 중에서 21.6% 992만 명이 김씨입니다. 그 다음 이씨가 14.8% 679만 명, 박씨는 8.5%인 389만여 명. 예, 김이박이죠. 김이박입니다. 그 뒤에 최씨, 정씨가 4%, 강씨, 조씨, 윤씨, 장씨가 2%. 예, 이렇게 우리나라 10대 성씨 비율. 뭐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남산에서 돌 던지면 돌 맞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김씨다. 그 정도로 김씨가 참 압도적으로 많기는 많죠. 김씨가 한국 성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한데 그 김씨는 대부분 김할지 시조로 하는 경주김씨의 신라계 또는 김수로를 시조로 하는 김해 김씨, 가야계에서 유래합니다. 근데 그 말고 여진족이나 일본에서 조선에 귀화한 사람들 중에서도 김씨성 받은 기록도 있습니다. 김씨 본관은 뭐 동국 만성보에는 120본 된다 그러고 정보 문헌비고에는 499본, 조선 시족 통보에는 623본. 김씨 중에서 본이 623본이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시조가 또 당연 한 100여 본. 어쨌든 김씨, 뭐 경주 김씨, 안동 김씨 쭉 해서 한 100여 본의 본관이 있답니다. 신라계 김씨가 이제 경순왕 때 분화가 되고 그런 이후에 이제 본관 제도가 고려 때 시작되었으니까 뚜렷하게 뭐 김할지로부터 요렇게 또는 김수로부터 요렇게 갈라졌다는 그 흔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장 오래된 김씨가 김할지, 김수로니까 거기에 연원한다는 거지 계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 시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성씨. 근데 요 오얏 이자 말고 다를 이자, 저 이자 요래 사용하는 이 시도 아주 소수 있다고 통계청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시 본관이 한 6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가장 오래된 이 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박흑거세를 씌웠던 신라 육촌 중에 한 사람, 경주 이 시인데 바로 육촌 중에서 알천 양산촌의 촌장 표암공 알평 이 양반이 경주김씨 시조입니다. 이게 이 시 중에서 60개의 본관 중에 가장 오래된 본관이고 그 외에 심지어는 성주 지역에 본관이 5개가 있습니다. 그 왜 같은 성주인데 왜 이렇게 5개가 됐나 하면 성주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어서 그래요. 경덕왕 때는 성산, 그러다가 벽진, 고려 태조 때는 경산, 고려 경종 때는 광평, 충렬왕 때는 성주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오늘날 성주가 같은 성주인데도 성산이시, 벽진이시, 경산이시, 광평이시, 성주이시 이렇게 5개 본관이 있습니다. 박씨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박역거세 시조를 하죠. 우리 한국 인구 중에서 3인데 본관이 밀양박씨, 반남박씨, 함양, 순천, 무안, 죽산, 고령, 충주, 영해, 진원 등 300여 본. 이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게 밀양박씨입니다. 인구의 이 박씨 중에서 77.8%. 근데 우리나라 성 대부분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건너왔다 꼭 그 뜻은 아니고 건너온 사람도 있고 중국의 성을 모방하다 보니까 그 성을 따게 됐는데 유일하게 박씨는 중국에 없습니다. 중국에 살고 있는 박씨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만주 쪽에 박씨들이 조금 있는 거는 일제 때 건너간 밀양 박씨들이 좀 있어요. 박씨들이 어찌 보면 우리나라 성 중에 가장 오래됐고 또 유일한 한국 성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구수로는 김, 이, 박 순이지만 본관 고렸을 때는 김의 김씨 400여만, 밀양박씨 300여만, 전주시 260여만 순사람이다. 김의 김씨 시조는 아시죠? 김수로왕입니다. 김수로왕 바로 뭐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를 삼기 위해서 촌장들이 모여서 뭐 하늘에 비니까 뭐 하늘에서 이야기를 해주죠. 뭐 거부가 머리 내놓아라 그러면 안 내놓으면 머리 구워 먹을 것이다. 그걸 계속 외우면 시조를 줄 것이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알이 떨어졌죠. 그 6개의 황금알.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깨어난 사람이 김수로. 그 김의 김씨 시조입니다. 밀양박씨 시조는 박역거세가 제일 위에 되죠. 그건 박씨고 본관이 밀양이 된 원시조는 경명왕 때 신라 경명왕 장남 밀성대궁 박언침이랍니다. 그 다음 전주이시. 전주시는 신라말 사공벼슬 지낸 이한인데 태조 이성계가 이한의 22세 손해랍니다. 우리 본관을 기준으로 한 가장 많은 김의 김씨, 밀양박씨, 전주이시, 경주김씨. 경주가 좀 많은 거는 성 자체가 신라부터 시작됐으니까 그렇겠죠. 쭉 내려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선도사건으로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이 성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이 홍익인간의 원래 의미 널리 인간 사회를 유익하게 한다. 자, 이 말 속에는 니꺼 내꺼 따지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널리 모든 인간 세상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또 고려 태조의 통일정책 3.1통이죠. 900제 후고구려 후신라 싸우지 말고 이제 크게 하나가 됐다. 3.1통. 땅만 하나가 된 게 아니고 심지어는 사람도 문화도 모든 게 하나가 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성을 그렇게 준 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호족 세력을 통합하기 위해서 유화정책으로 준 것인데 이 성씨 본관이 오늘날 조금 어긋나서 이런 공동체식 대신에 이런 영고주의의 뿌리가 되기도 하죠. 혈연지연 학연. 혈연이 성씨라면 지연이 본관. 거기다 요즘 학연, 심지어 군연, 심지어 종교연 그러죠. 크게 통합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작게 통합. 이거는 홍익인간의 정신이 아니고 3.1통의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빨리 이걸 극복하고 이 연고주의를 극복하고 정말 세계를 포용하는 큰 원래 우리의 이념, 홍인간의 이념, 또 고려 태조의 삼한일통의 이념, 그런 정신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성씨와 본관의 유래를 보면서 너무 성에, 자기 본관에 집착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다. 그 속에 혈족과 바로 또 본관의 시조의 근거지를, 뿌리를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성씨와 본관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